안녕하십니까. 우리법재판소가 마지막까지 개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법재판소가 진짜 문영배하고 이민세가 퇴임하는 마지막까지요 개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각한 그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문영배하고 이제 이민세 퇴임이 이틀 남았는데 우리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이완규 법제처장, 그 다음에 함상훈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2명에 대해서 헌법소원하고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고 거기에 가처분을 했는데 이게 각하가 안 되고 전원합의체처럼 이게 전원재판부로 회부가 돼가지고 오늘 평의를 합니다. 오늘 평의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요 완전히 끝장나는 거죠. 그러면 본안 판결이 놀라면 세워라 내워라 이 2명의 임명이 사실상에 무산돼 버리고요. 나중에 이재명이가 대선 끝나고 나면 내가 지명하겠다 2명은 취소하고 어떤 게 짓을 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게 원래는 이제 각하가 돼야 되거든요. 전 누누이 말했지만 여기에 7건이라 또 늘었어요. 5건에서. 우원식이가 이제 권한쟁의 심판한 게 있고, 권한쟁의 심판은 이제 변론을 내려야 되니까 아마 그건 힘들 거고. 근데 말도 안 되는 좌파 변호사들이 계속 헌법 소원을 하면서 가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7건까지 늘어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똑같은 거로 봐야죠. 근데 이 사건이 이제 40억 주심으로 배당이 된 거죠. 전부 다. 한 건이 40억이 가니까 7건이 전부 관련 사건 돼가지고 40억이 한대로 배당이 다 됐는데 문제는 이제 요게 원래는 자기가 권리가 침해된 게 없잖아. 특히 제일 먼저는 김정환 변호사라고 좌파 변호사 김정환 항상 헌법 소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무부인 도담의 김정환 이 사람이 헌법 소원하면서 가처분 하니까 전목에 7건이 왔는데 원래는 지명만 했잖아. 지명만 하면 무슨 침해가 됐냐고. 지명이라는 거는 임명을 하기 위한 내부적인 절차잖아요. 한덕수 대행이 둘이 지명하고 그 다음에 청문회 한 다음에 나중에 임명하는 건데 지명이라는 거는 임명을 위한 사전의 준비 절차인데 이 단계에서 김정환 변호사 이 사람이 기본권이 침해된 게 전혀 없잖아요. 임명을 하더라도 침해된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이완규 또는 이제 함상훈 이분이 임명된다 한들 김정환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자기 기본권이 침해된 게 없잖아요. 헌법 소원은 항상 본인의 기본권이 직접 현재성, 직접성, 자기 관련성 그러니까 자기의 헌법의 기본권이 현재 구체적으로 직접 침해되는 사람이 청구인 적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민변이나 변호사에게 기본권 침해된 게 없잖아. 임명돼도 없는데 아직 임명도 안 됐잖아. 지명만 가지고 이게 내부적인 절차니까 아니 소송이 안 된다고요. 근데 김정환은 야 지명되면 청문회 하면 임명까지 갈 거고 임명되면 그래 임명됐다 치고 자기가 이게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데 뭐가 공정한지 아는지 누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러면 이게 각하되는 게 맞는데 근데 원래는 이게 대법원처럼 1부, 2부 소부가 있다고 헌재가 9명이잖아. 소부가 있으면 보통 이게 거기서 각하돼야 되는데 이걸 통과해가 전원 합의체처럼 전원 재판부로 넘어가면 상당히 결과를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부가 누구냐면 만혜기가 주심이고 만혜기가 그 다음에 김영도하고 김복행이라고 이게 뭐냐고. 저걸 때는 헌재 9놈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전부 배신자라 그랬잖아요. 8대0. 그러니까 여기에 물론 이제 3명이 다 찬성해서 전원합의체 전원재판부로 넘기는지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명 만장일치가 되면 각하거든요. 3명이 만장일치가 돼야 사전에 끝내버린다고. 근데 만장일치가 안 됐으니까 전원재판부로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만혜기가 넘긴 건지
아니면 이게 뭐 김복회가 넘긴 건지 김영도가 넘긴지 모르겠어. 원래대로라면 이게 그 세 명이 그냥 각하 시키는 게 만장일치 맞는데 한 놈이라도 각하 반대하면 전원재판부로 가니까 전원재판부 간 것만 가지고 김복행이나 김영도를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아마 제 느낌에 만약 김복형, 김영도가 전북에 그 전원재판부로 넘겨보자. 우리가 부담스러우니 우리 세 명이 하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난리치고 의원식에 난리치니까 9명이 넘기자. 이렇게 아마 세 명이 합의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9명 오늘 결정한단 말이에요, 평이. 자, 그러면 이게 나가는 놈 문영배, 이미선, 마은혁, 정계선, 정정미 벌써 5명이라고. 헌법소원은 인용 정족수가 6명인데 가처분은 결론 본안이 아니잖아. 가처분은 이제 그 일반 의결 절차니까 5명이면 가처분이 돼버리면 효력 정지되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5명이면 된다고. 5명. 벌써 이게 위험하잖아. 거기다가 제가 보기에 김영두나 조한창이나 정영식이나 이게 전부 다 약점이 잡혀 있거든. 다 약점이 잡히고 협박도 받고 완전히 배신자 프레임이고, 이게 또 헌재 재판관 2명 동료를 임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집단 이기주의가 작동하면 제가 보기에 8대 0으로 9대 0으로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2명, 지금 9명이잖아. 마흔이까지 들어오고 9명이잖아. 9대 0으로 이게 가처분이 될 수도 있다고. 심각한 상황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방송에 뭐 최병묵, 존경하는 최병묵 선배 유튜브를 봤더니 그분은 가처분은 이게 인용될 수 있어도 나중에 가처분이 되고 나면 또 이게 본안을 해야 되잖아. 본안은 이제 그 헌법소원이 인용되려면 최종적으로 본안은 6명이 동의해야지 헌법소원 인용되는데, 근데 오늘 가처분 되더라도 이게 그 본안을 하려면 몇 달 걸리잖아요. 몇 달 걸리니까 어차피 이게 그 문영배하고 이게 이미세가 나가면 이제 7명이 되는데, 근데 6표가 노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옛날에 그래봤지. 근데 완전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보고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8대 0. 그리고요,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이니까 이럴 때는 특히 자기들에게 조직 이기주의가 작동한다고. 그러면 문영배, 이미세가 나가도 7명이 있는데 7명 중에 6표면 본안까지 이긴다고. 본안까지. 그러면 뭐 그 누가 버티겠냐고. 만장일치로 7대 0으로 또 이게 한덕수 임명은 무효다. 권한대행이 범위를 벗어났다. 새로운 미래 대통령이 뽑아야 된다. 이렇게 놀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되면 지가 2명을 임명해놓고 지 맘대로 헌재를 좌지우지해서 모든 이재명이 진행 중인 재판,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가지고 이게 재판을 올 수도 없이 해버리는 완전히 사법 쿠데타가 나는 이런 데 그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제가 근데 이게 무조건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아니고 돌아가는 게 저는 이게 바로 각하 사유인데, 이게 김영두, 김복형, 마은혁 지정재판부를 통과했다는 것부터 저는 납득이 안 되고, 더군다나 문영배, 이미선이가 일주일간 원래 마지막 주는 쉬는데 이 사람들까지 불러내가지고 오늘 평일을 해가지고 가처분이 떨어져 버리면 이게 가처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임명이 중단이 된다고. 본안 심리는 뭐 몇 달 걸릴지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심각한 상황이 되고, 이 경우에 대선 끝나고 나면 이재명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예를 들어 그 한덕수가 지명한 걸 취소시켜버리고 새로 2명을 지명하면 이것도 규정이 없는 사법 쿠데타인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게 보장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오늘 뭐 기각이 각하가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오늘 과반으로 또는 만장일치로 만약에 가처분이 됐다 이러면 이게 진짜 헌재 폐지, 뭐 지금도 이제 저는 폐지 운동하지만 이 우리법 재판소가 완전히 마지막까지 개판 판결을 하고 하면 이게 대대적으로 우리 국민 저항으로 반드시 그 헌재를 뒤엎는, 지금 대통령 파면도 그 탄핵도 우리가 재심 청구 그 불복 운동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이재명의 부역자 역할 헌재가 이런 하면 헌재가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제가 몇 번 이게 법리가 다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지명 자체는 내부적인 절차니까 아무런 기본권 침해가 없는데 그것도 민변 좌파 변호사가
헌법 소원한 걸 받아준다면 이미 이거는 재판소가 아니고 완전히 뭐 정치하는 게 민주당 그냥 정치 하부기관이지 이거는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헌법재판소다 할 수도 없단 말이야. 할 수도. 따라서 이제 이거 오늘 결정을 우리가 한번 주시하면서 대대적으로 그 헌재 폐지 운동이 대대적으로 1,000만이다 2,000만 서명 운동부터 대통령에게 재심 다시 해라부터 대대적으로 그 헌재 폐지 운동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진짜 저희는 이게 나서면 1,000만 서명이 아니고 아예 2,000만 서명 운동을 통해서라도 없애야 되고 그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다시 재심하라 이런 이제 우리가 대대적인 불복 헌재 폐지 운동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부터 반드시 이 문제를 끝까지 이슈해서 진짜 1,000만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절반 이상 자유우파 절반 이상이 나서서 헌재 폐지 운동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